네, 오늘 서울에서는 118년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7월을 맞았습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낮 기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40도를 웃돌았는데요. 아직 여름이 끝나려면 한참 남았는데 이런 극한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지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니 오늘 밖에 나가신 분들은 한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 100번 정도 덥다 더워 이런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서울은 또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이라고 하고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밖에 나가신 분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날 정도의 굉장한 폭염을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서울에서 기상 관측이 1907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8년 동안 기상 관측을 하게 됐는데 7월 상순 기준으로 보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역대 가장 뜨거운 7월 초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보면 낮 기온은 37.8도. 이제 올여름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 경기도라든지 많은 지역들에서도 역시 이제 기상 관측사상 가장 뜨거운 7월 초를 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 보시면 주로 서쪽이라든지 또는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36도, 37도 그래서 거의 사람 체온에 달하는 수준까지 기온이 이제 오르게 됐고요. 인천과 부산에서도 낮 기온이 35.6도 그리고 34.5도까지 기록하게 됐는데 인천과 부산은 1904년부터 기상 관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1년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뜨거운 7월 첫 주를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대전에서도 36.3도 기록하게 되면서 1969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7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 기온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37.8도 기록하게 됐는데 종전에 역대 가장 뜨거웠던 7월 상순 기준 기온이 1도 낮습니다. 그래서 36.8도였는데요. 오늘 이 기록을 1도 이상 이제 넘게 되면서 굉장한 폭염, 이례적인 폭염 그리고 빠른 폭염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또 상상을 못했던 상황이 저희 전 시간 뉴스를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양윤진 기상캐스터가 기상 전할 때 비바람 불어서 넘어질 뻔했거든요. 거의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보니까 뭐 호우 경보, 호우 주의보 이런 게 갑자기 내려졌나 봐요. 예, 지금 서울 서남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다가 지금 경보로 단계가 상향된 상황이고요. 지금 영상은 저희 이제 연합뉴스 TV에 제보로 들어온 영상인데요.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지금 폭우가 또 이제 돌풍이 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지금 우산을 꼭 잡고 있는데도 우산이 거의 날아갈 정도이고요. 바로 뒤에 이제 어른들 역시도 두 손으로 우산을 꼭 잡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폭염이 주를 이뤘지만 사실 저희 기상 예보도 그렇고요. 기상청에서도 내륙 곳곳에서 50mm 안팎 정도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다라고 예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염 속에서 당분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뜨거워지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내륙 곳곳에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오늘 저녁까지도 특히 이제 오늘 주로 기온이 크게 오른 지역들이 수도권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는 돌풍,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자정 무렵까지도 내릴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면서 지금 뭐 서울이라든지 일부 경기 지역처럼 호우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질 때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온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지면에 열기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이고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뜨거워진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기 불안정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폭염이 굉장히 극심할 때 순간적으로 내륙에서 소나기가 내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서울 상황 짚어봤고요. 경기도에서는 낮 기온이 올여름 들어서 처음으로 40도를 돌파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수도권에서 왜 이렇게 폭염이 극심한 이유가 뭘까요? 예, 지금 서울에서 37.8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하는 기상 관측소가 있고요. 무인 기상 관측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있지 않지만 기계가 이제 측정하는 관측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 기준으로 봐도 무인 관측소에서는 오늘 39.6도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경기도 광명에서는 40.2도, 경기도 파주에서도 무인 관측소 기준으로는 40.1도 기록하게 되면서 올여름 들어서는 처음으로 40도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오늘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폭염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40도가 넘는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그 밖에 많은 지역들에서 역대 가장 심한 이 7월 폭염을 겪는 원인은 바로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열풍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수도권에서의 폭염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예. 바로 남서쪽에서 열기가 들어오면서 이 열기가 또는 이제 바람이 산맥을 넘어서 동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더 가열이 되거든요. 그러면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뜨거운 폭염이 일어나게 되고 불과 이제 지난주까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그래픽 통해 보시면 한반도 동쪽으로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고요. 바닷바람이 동해안 쪽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닷바람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시원하죠. 네. 그래서 지금 동해안이 지금 파랗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네. 기온이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36, 7도 기록했던 동해안이 오늘은 30도 아래로 떨어진 지역들이 많고요. 예. 반면에 이 바람이 산맥을 넘어서 서쪽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동쪽의 반대 지역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 특히 이제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이때쯤에 그럼 동해안 피서가면 좋겠네요. 예, 근데 조금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게 여름철입니다. 예. 그래서 주말까지는 서쪽 지역,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굉장한 폭염이 나타나고 동해안 지방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 폭염특보가 해제된 지역들도 있습니다. 강릉도 마찬가지고요. 예. 다만 주말 이후에 다시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지난주처럼 남쪽에서 바람이 들어오고요. 그러면은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는 다시 또 동쪽 지역이 뜨거워집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도 되게 덥다면서요? 예, 내일도 낮 기온이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일단 예보는 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36도 예보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 대전도 자막 통해 보시면 35도. 네. 그래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오늘도 서울이 36도가 예보가 되어 있는데 거의 38도 가까이 올랐고요. 네. 무인 관측소 기준으로는 거의 40도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예보를 내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기온이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가 여름철에 기온 기록이 계속해서 경신되는 것은 기온을 떨어뜨릴 만한 비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없고 지금 낮의 열기가 그대로 밤사이에 열대로 이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내일 해가 뜨면 아침부터 다시 또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예. 오늘보다 내일 기온이 더 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일은 열대가 더 심해지겠죠. 그 열대가 심해진 만큼 그 다음 날의 낮의 기온도 더 크게 오를 것이고 네. 그래서 와. 비라든지 태풍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여름철에 특히 이제 한여름철에 기온 기록이 계속해서 경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보다 내일 기온이 더 높게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정말 힘든데 그렇죠. 이렇게 폭염이 길게 지속될 경우에 좀 어떤 점들을 가장 우려해야 될까요? 예, 지금 온열 질환자가 계속해서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보면 하루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 수가 98명, 거의 100명 가까이 달하고요.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을 했는데 어제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 수가 977명, 거의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오른 수치입니다. 우리가 예. 지난해 생각해 보면 역대 가장 심한 습한 폭염을 겪었거든요. 열대야가 역대 가장 심했던 해가 바로 지난해인데 지난해보다도 지금 폭염의 강도가 더 심하고요. 그만큼 온열 질환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이 977명 중에서 남성이 75.9%에 달하고 있고요. 3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장소별로는 작업장, 논밭, 길가 순입니다. 그래서 더위병 환자 추이를 본다면 특히 이제 폭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 계층에서는 이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를 더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야외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야외 작업이라든지 논밭 일 그리고 바깥 활동할 때 더위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밤더위도 일주일 넘게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냉방기기를 최대한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수분을 자주 섭취해 주시고 폭염특보가 지금 전국 163곳에 내려져 있거든요. 네. 거의 전국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가급적 해가 굉장히 뜨거운 오후 시간대 바깥 활동을 줄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7월 10일도 안 됐습니다. 7월 8일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초여름이라고 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더워요. 이 폭염은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예,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평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네. 그래서 7월 중하순까지 장마가 지속이 되다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7말 8초 여행 많이 가시죠. 예. 휴가철에. 그래서 이때가 보통 한여름철이고 가장 폭염이 심할 때인데 장마가 올여름철에 워낙에 일찍 끝났기 때문에 한여름에 그만큼 빨리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여름철에 빨리 들어가서 기온이 지금 7월 초부터 크게 올랐다는 것은 예. 결국에는 8월 중순까지가 우리가 한여름철 가장 심한 폭염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한 달 기간 가까이가 우리나라의 폭염 시기가 계속된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8월 중하순까지 네. 한여름철에 계속 들어간다라고 보시고 긴 여름철 동안에 더위병에 대한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상청에서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이상고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보통 한여름철에는 33도, 35도 정도 기록하게 되고 아침 기온이 25도를 웃돌아서 열대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 이것보다 더 심한 정상 범위를 넘어선 기온들, 오늘 같은 경우도 7월 초순인데 40도를 넘는 지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7월 초부터 40도를 넘었다는 것은 예. 앞으로 7월 중하순으로 가면 갈수록 더 높은 기온,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기온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상청에서 이상고온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8월 중순 정도까지 폭염이 지속된다라고 보시고 긴 한여름 동안 건강에 잃지 않도록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기네요. 네, 한 달 동안 계속 덥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망과 함께 또 주의할 점 짚어봤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날씨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예.